예전이나 지금이나 내림굿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무당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은 경제적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과거에 뭐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시대에는 정말로 시골 동네 뭐 이런 한적한 읍단위, 지금으로 말하면 읍단위, 면단위 이런 동네에서 그냥 평상시에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1년 농사 지면 1년 먹고 사는 정도지 막 크게 돈을 쌓아놓고 부를 저축해놓고 하고 살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림굿이라는 걸 받으려면은 내 혼자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출염을 해, 출염을. 과거에는 이 지역적으로 마을이 좀 고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 것이 대도시가 아니면은 지금도 시골 마을에 가면 이렇게 고립되어서 읍내까지 나가고 대도시까지 나가려면은 뭐 차를 한두 시간 타고 나가고 이런 마을이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마을 안에 무당이 1명이나 2명 정도가 있어. 그럼 이 양반들이 여기를 자기가 단골판이라고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이것이 대표적으로 저 몽고나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외진 동네에 가면 무당이 1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뭐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상의하면은 의논하러 다니는 단골판이라는 형성이 돼. 단골판이라는 게. 단골판이라 형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무당이 하나 나오려면 결국 이 단골판을 좀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딸과 신엄마의 관계가 아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신엄마의 그 종속돼 있는 관계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 게 어차피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꺼번에 많은 뭐 음식 재물 준비하려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시주를 돌린다고. 시주. 동네마다 출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출염을 하러. 그 출염을 하러 다녀서 개똥이네 집에 소똥이네 집에 이렇게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내가 며칠 날 내림굿을 하기로 했는데 나에게 시주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보기에 나는 이 단골로 다니는 이 무당 선생님이 보살님이 마음에 들어. 단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나는 시주 못합니다. 아 그래 나는 마음속으로 좀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와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이 사람은 내 시주를 해요. 시주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시주를 하려면 네가 나를 믿게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점을 봐주는 거야. 그래서 점을 봐주고 그 점을 봐준 게 통과가 되면 시주를 해. 그래서 이 점을 봐준 게 통과가 돼서 시주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굿하는 날 그 굿을 와서 참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원래 다니던 이 무당한테 나는 이제 이 집으로 바꿀 겁니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 그럼 너는 앞으로 그 집 다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업구역을 나눠주게 돼요. 30, 40대 때는 잘 모르실 때고 50대도 잘 모를 거야. 60대 이상 되신 보살님들, 60대 이상 된 법사님들은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에 무당이 내림굿을 하려면 최소한 동네 7집에 시주를 받아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문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주를 다 돌러다니는데 흔적이 있었어. 흔적이. 그래서 내림굿을 받으려면 무조건 7집에 다니면서 쌀을 한 마리든 돈을 1,000원이든 얻어와라.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근데 이 시주를 도는 이유가 사실은 제대로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이 단골판을 나누는 의미였는데 그것이 변질이 되니까 시주를 돌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난 모르는 집에 가서 돈 달라면 이거 그 집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문화가 완벽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건립돈다고 그래요. 건립돈다고. 지금은 건립이라는 문화를 무당집 문 앞에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립을 돈다 그러는 거야. 돈다. 근데 건립이라고 할 때 이 거리라는 거는
국어를 걸자고 립이라는 거는 쌀알, 나달 곡식 립자예요. 곡식 립. 그래서 이 시주를 돌고 건립을 돌면은 거의 곡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떡도 하고 밥도 짓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님들이 다녀도 주로 쌀을 시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립 돈다는 말하고 시주한다는 말하고 같이 쓰여요. 같이 쓰이는데, 무당들은 이걸 계면 든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문으로 써 미라고 그래. 쌀미, 백미, 흑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미를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쓰는 거는 주로 맵쌀을 써. 맵쌀을 쓴단 말이에요. 삽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맵쌀을 쓰는데, 맵쌀을 다른 말로 매라고 그래. 매라고 그러는데, 요 맵쌀로 밥을 지어 놓으면 요게, 그래서 요거를 매밥이라고 해. 매밥이라는데 이 모양이 산소 모양처럼 생겨서 묘밥이라고 그래. 묘밥, 매밥이나 묘밥이나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맵쌀로 지어서 밥을 했다 해서 매밥이라고 해. 매밥. 이 매밥인데, 이 매를 하는 요 쌀이 제사를 질 때 쓴단 말이에요. 제사. 구슬할 때 쓰고, 절에서는 제를 지낼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미라고도 하고 제미라고도 해요. 이 절에서 제를 쓰는 때는 제미라고 하고,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쓸 때는 제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를 쓰는 맵쌀이니까 여기서 제 맵쌀이네. 맵쌀. 다른 말로 이제 젠 맵쌀이다. 젠 맵쌀. 제라고 쓰는데 맵쌀이다. 제사를 쓰는데 맵쌀이다. 제매쌀. 그 제매쌀이 요 제매가 발음상 제면이 돼. 제면이 됐다가 이 발음상 계면이 돼요. 근데 요때 제면이라는 거는 계면이라는 말하고, 이때 이 스님이 시주 들어오는 거나 무당이 돌 때는 그렇지 않은데, 사당패들, 광대패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시주를 돌고 건립 돌고 광대짓을 하면서 다니니까 가면을 쓰고 다녀. 가면. 그래, 가면, 제면, 제미, 젠매쌀, 맵쌀, 이게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계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면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계면, 우리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무당이 구슬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시주받은 쌀로 굿을 시작을 하고, 굿이 끝날 때에는 계면떡을 먹어야지 굿이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계면거리라고 그래서 계면거리가 사라졌는데, 그 과거의 계면거리 문서를 보면은 계면거리라고 했죠. 계면거리. 여기에 보면은 할머니가 돌던 계면 천년단골 아닌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아니라며 계면을 안 주고, 어머니가 돌던 계면 백년단골인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아니라면서 계면을 안 주고, 내단골을 찰진단골, 부자단골, 메인단골, 성도각각 이른단골, 각성바지 돌아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 될 때 계면 시주를 돌아다가 무당이 됐어.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너 할머니가 아니네. 나는 할머니 집 다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못 줘. 또 어머니도 내리꽃 받아서 무당이 될 때도 시주를 돌았어. 근데 너 엄마 아니네. 난 너 엄마한테 다니고 너한테 안 다녀. 너 못 줘. 이랬다는 것이 여기 기록의 흔적이 남아있네. 그래서 굿이 끝나면은 이 떡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또 떡을 팔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떡을 사면서 떡값을 낸단 말이야. 그럼 무당들은 그것이 또 일종의 뒷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떡타령이 떡을 사려 떡을 사, 이 떡을 사잡수시면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좌두나 계면에 떡을 사려 우두나 계면에 떡을 사려 하면서, 이게 여기에 좌두 우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좌두 우두가 아니라 마두 우두예요. 우두. 이 마두라는 것은
말 모양의 가면을 쓰니까 내 얼굴이 말 모양이 되겠다는 얘기고, 우두라는 거는 소 모양의 가면을 쓰니까 내가 소 모양의 얼굴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우두개면 좌두개면이 아니라 마두개면 우두개면이에요. 그때 개면이 아니라 마두가면 우두가면이야. 근데 재미, 재면, 가면이 다 섞여서 재면떡이 돼. 그러면서 이제 떡도 이제 무당들이 해놓은 떡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재미 삼아서 어떤 떡을 사잡수시오 빈들 빈대떡이여 안팎이 없는 도래떡이여 우환을 담아내는 수수떡이라 벼락을 맞아 임절민가 이렇게 하면서 가진 떡에 대한 이제 내력을 풀어내면서 하나의 재미도 있고 구판에서 손님하고 무당하고 제갓집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한바탕 흥겨운 잔치가 되면서 한 푼 또 출연을 해서 거기에 부조도 하고 돈도 내고 손님들은 그 떡도 갖다가 식구들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그 굿이 끝난 음식을 다 나눠주는 그런 굿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내림굿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있었고 실질적인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런 의미는 좀 버리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아직도 형식적인 의미를 중요하다고 매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정대감은 왜 다른 선생님들하고 굿을 다르게 하는 것일까, 요거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과거에 이런 굿이 있었고 저런 굿이 있었고 굿에서는 이러한 숨은 내용과 진실된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게 얼마만큼의 형식적인 내용이고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렇게 무당들이 굿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나 혼자 금전을 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 시절에는 떡값, 쌀값, 과일값 이런 것들을 시주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걸림 문화로 되고 그것이 계면떡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계면떡이라는 의미도 아는 무당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계면거리라는 굿거리를 실질적으로 굿석에서 행하는 무당도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런 굿거리가 있었나라고 아는 선생님들도 거의 없을 텐데 아무튼 혹시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계면떡이라는 건 그런 것이구나. 근데 그다음에 무당들이 굿을 하게 되면 특히 내리굿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분명히 놓이기 때문에 가족, 친척, 일가 친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되 나머지 그래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던 건립을 돌면서 내가 한 푼씩 모았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내리굿을 받으시는 분은 자력으로 나 혼자 내가 알뜰히 살뜰히 저축하고 모으고 안 쓰고 안 먹고 한다고 그랬는데도 막상 굿을 하려면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돼.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이 다 빚에 빚을 내고 친구, 동료, 일가, 친척, 집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때 도움을 받는 그 비용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분들은 분명히 내가 무당에 대해서 나한테 손님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 집안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이렇게 내리굿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냉정하게 외면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좀 주시고 내리굿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